경기 이제 맨시티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일단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전력인 지금 홀란드와 도쿠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라인104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인1042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조합본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함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김대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리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바로 일단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분께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다시 한번 50개씩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네,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와 도쿠가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세 경기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출전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지금 전력 손실이 커요. 일단 두쿠레, 그리고 아예우, 그리고 이제 팀 내 득점 1위 에드와르까지 지금 결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공격 라인에서 결장자 누수가 많고, 그리고 에제 또한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그 외 몇몇 주전 선수들 또한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팰리스가 더 좀 전력 손실이 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이제 챔스 경기를 뛰러 이제 세르비아 원정을 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이제 주전들 체력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르베나 홈에서 이제 챔스 경기를 치렀고, 그 경기에서는 거의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던 이제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죠. 모에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리버풀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며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들의 결장도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력 또한 지금 저하된 상태입니다. 최근 뭐 분위기, 경기력, 그리고 전력 손실까지 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팰리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점유율 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템포 조절하며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홀란드와 도쿠가 이제 결장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최근 그런 공격처럼 좀 침투나 크랙 플레이에서 좀 더딜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란드와 이제 도쿠가 있었을 때보다는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이제 굉장히 좀 역할이 큰 두 선수의 공백이 큰 그런 맨시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역시 이번에 이제 아이유에 이어 이제 에드와르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공격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에제 역시 복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팀 다 이제 기존 공격보다는 좀 더 더딜 수 있다.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맨시티가 이제 경기력이나 이런 흐름 면에서 팰리스보다 많이 앞서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값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이거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사이드. 네, 그래도 1엔드 기준이라고 해두면은 요거는 그래도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맨시티 승, 마인승의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맨시티와 이제 팰리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뉴캐슬 대 이제 풀럼. 자, 일단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토날리, 그리고 지금 주적 골키퍼인 닉폭, 그리고 이제 보트만, 트리피어 등이 지금 계속 결장 중이긴 합니다. 자, 다만 이제 지금 덴번이나 이제 칼럼 윌슨 등
어느 정도 좀 주요 선수들이 이제 돌아왔다 보니까 좀 더 지금 전력에서는 보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호재인 그런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고든 역시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간 결장 누수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에 반해 이제 풀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AC 밀란 상대로 홈에서 2대1 역전패를 당하며 현재 3연패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좀 반등이 시급한 그런 뉴캐슬이라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뉴캐슬과 달리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노팅엄 상대로도 5대0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도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지금 폭발적인 공격력을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고, 특히 지금 공격에서 물이 오른 그런 풀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분위기가 봤을 때 좀 다소 좀 상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뉴캐슬이 좀 더 우세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현재 풀럼 상대로 뉴캐슬이 좀 주도권을 가질지는 좀 미지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풀럼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중원 장악력 또한 이제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풀럼한테 크게 우세할 거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원 싸움에서도 뭐 크게 우세한 점은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도 공격 전개가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상태고, 그리고 뉴캐슬 역시 이제 홈에서 공격 전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진행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경기력이나 흐름도 지금 풀럼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뎁스가 얇아진 상태에서 챔스까지 병행을 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지금 풀럼에 비해 많이 열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약간 뉴캐슬을 믿고 1.6대 승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좀 배당 대비 약간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요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풀럼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네, 오버사이드. 그쵸. 아무래도 이제 좀 템포 빠르고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뉴캐슬과 풀럼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루턴 타운. 자, 일단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죠. 일단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지금 상승세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원정팀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이제 루턴타운이 아스날과 맨시티 상대로 좀 아쉽게 지며 나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많이 좋지 못한 그런 루턴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뭐 현재 지금 본머스가 공수 방면에서 루턴타운에 비해 다 우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홈에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본머스 선수들이 굉장히 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좀 루턴타운이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게 지금 본머스가 1.3대 승 배당을 받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네. 맨날 뭐 이제 본머스 보면은 거의 뭐 역배를 받는 것도 이제 허다하고 정배를 뭐 받는다고 해도 뭐 이제 2점대 뭐 초중반 정도의 그런 배당을 받는 팀인데 이런 팀이 지금 1.3대 승을 받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그런 배당을 받을 만큼 굉장히 지금 전력, 경기력, 흐름 모두 지금 다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방면에서 다 루턴타운에 비해 앞선 걸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본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지금 루턴타운도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지금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본머스의 지금 흐름, 경기력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대비되는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본머스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본머스 승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본머스 승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첼시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리스 제임스와 쿠쿠렐라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몇몇 선수들은 결장 의심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결장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전 골키퍼 산체스를 포함해서 지금 몇몇이 결장 의심이 그런 첼시이기 때문에 라인업이 지금 온전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에버튼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며 현재 지금 연패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경기력이나 성적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경기 좀 홈에서의 경기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좀 확실히 뭐 최근 원정보다는 홈에서 흐름이 좋은 그런 첼시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패배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패 흐름을 끊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세필드 역시 원정에서는 최근 벌리한테도 이제 5대0 대패를 당할 정도로 공수 방면에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원정 경기력 또한 지금 많이 저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필드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은 편도 아닌데 특히 원정에서 더 경기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좀 첼시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침투나 이제 측면에서의 그런 컷백을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첼시가 유독 더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첼시가 좀 유리하게 이제 풀어가는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제 뭐 첼시의 지금 흐름도 뭐 최근 좋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 세필드에 비해서는 앞서는 부분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첼시가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그래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첼시 사이드를 보고 요거는 1&D 기준은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첼시 승에 마인스까지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EPL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라리가 경기. 자, 빌바오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지금 빌바오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양팀 다 주전 미드필더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홈에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공격 전개가 좋아지면서 현재 지금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그런 빌바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홈에서 챔스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라치오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현재 지금 빌바오보다는 이틀 덜 쉬고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지금 빌바오에 비해 좀 열세일 수는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뎁스가 좀 많이 두껍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좀 무리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좀 뎁스가 두꺼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문제는 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직전 라치오전에서 이제 이른 시간에 교체를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체력 분배도 잘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볼을 소유하면 좀 이제 점유하기보다는 빠르게 좀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원정이다 보니까 초반에 좀 수비에 좀 중점을 주면서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약간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빌바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측면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좀 공략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경기 양상까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뭐 지금 빌바오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풀라인업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는 이제 생각보다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빌바오 정배를 보기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지금 빌바오가 경기력도 좋고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배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볼게요. 이건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자, 이렇게 이제 빌바오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경기 이제 세비야 대 헤타페. 자, 일단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부상자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붕괴되었을 정도로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진 그런 세비야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윙어 1명 정도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홈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경기를 뛰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랑스 상대로 아쉽게 2대1 패배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랑스와의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경기력은 괜찮긴 했지만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좀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지고 말았죠. 어쨌든 그런 지금 세비야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스팔마스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과 달리 지금 헤타페가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모에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에라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조합본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모에라님. 자,
아무튼 이번 시즌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가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헤타페라고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세비야가 이제 홈이다 보니 좀 초반에는 점유율을 높여가며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지만 그쵸. 그리고 이제 좀 취약한 그런 헤타페 어느 정도 이제 취약한 이런 헤타페 이런 좀 측면 수비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공략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헤타페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비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어쨌든 초반에는 좀 세비야가 그래도 좀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좀 잘 이끌 것으로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주중에 챔스 경기를 뛰러 이제 프랑스까지 간 세비야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헤타페에 비해 에너지 레벨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보니 오히려 좀 가면 갈수록 좀 더 유리해지는 팀은 헤타페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초반에는 세비야가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점점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헤타페 쪽으로 약간 기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뭐 헤타페가 지금 원정에서 좋지 못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 결장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리그에서 10월 이후로 한 번도 승이 없고 게다가 지금 체력까지 열세인 이런 세비야 승을 보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 안 좋은 이게 헤타페 상대라고 해도 선뜻 지금 세비야 승을 찍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네, 그래도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배당 대비 헤타페 프랜스 한번 도전 경기, 안 그러 언오바로 네, 접근하실 분들 한번 네, 오바 쪽 접근 네, 이렇게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헤타페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우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일단 이제 훈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어슨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은메차까지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베르더 브레멘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하며 이제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브레멘 상대로 좀 중원에서 많이 밀렸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좀 제대로 안 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직전 경기의 그런 경기력이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약간 좀 그거는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파리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긴 했지만 최근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지금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도르트문트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이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도르트문트가 어느 정도 점유율에서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도르트문트가 이제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에서 좀 전개를 좀 활발히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컷백을 통해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역습 위주로 계속해서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도 지금 원정과 달리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아우크스부르크긴 하지만 직전 경기 브레멘 상대로 중원에서 좀 밀렸던 거를 고려하면 현재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중원에서 좀 많이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번 경기처럼 아우크스부르크가 경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쵸. 게다가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무 4패로 도르트문트한테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뭐 도르트문트가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열세인 점만 제외를 하면은 크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좀 우세한 게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해도 그래도 승패를 보면은 도르트문트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르트문트 승, 햄무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훔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보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패가 없으며 이제 시즌 극초반과는 다르게 홈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 홈에서 경기력이 올라온 그런 보험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3개월 만에 이제 무승 행진을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이제 승이 없던 우니온 베를린이 좀 최근에 흐름 전환을 그런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주전 멤버들이 많이 나올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아쉽게 좀 3대2로 패배를 하며 비록 좀 패배는 했긴 했지만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제 공격 사이클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공격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력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네. 자, 다만 좀 한 가지 약간 고려 사항은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아직까지 원정에서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원정 경기력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게다가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치렀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보험에 비해 체력적으로도 이제 열세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의문인 원정 경기력 플러스 좀 체력 열세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쉽사리 지금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보험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득점 기회 또한 이제 더 많이 만들 만큼 네. 지금 공격 전개도 좋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해도 원정에서는 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보험 프랜승 볼게요. 네. 보험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네. 역배라 해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름슈타트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자, 일단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 전개 또한 좋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된 그런 다름슈타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역시 이제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고, 특히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연패 중으로 경기력 또한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볼프스부르크고,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원정에서 6연패 중으로 굉장히 지금 원정 흐름이 좋지 못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하락세인 양 팀의 이런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려 이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이런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좀 성향과는 다르게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 또한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삽질하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양팀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좀 실속은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지금 뭐 다름슈타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볼프스부르크가 더 공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이제 볼프스부르크라고 이제 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공격 그리고 이제 전력 면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좀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 6연패 중인 팀을 함부로 승보기는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자,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뭐 현재 뭐 다름슈타트의 상태를 봤을 때도 지금 원정에서 6연패를 하는 볼프스부르크를 뭐 약간 좀 이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다름슈타트도 최근에 지금 흐름이나 경기력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이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대승까지는 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물을 한번 도전해 보시거나, 안 그러면 다름슈타트가 좀 어느 정도 비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도전 경기로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볼프스부르크 햄무 5할무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 마무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챔피언십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입스위치 대 이제 노리치 시티. 네,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입스위치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네, 요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퀸즈파크 레인저스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이제 미럴 대 허더스필드. 네, 요거는 이제 미럴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는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챔피언십 한 경기 이제 브리스틀 시티 대 썬더랜드.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브리스틀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 이렇게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